5,800 정도 나오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인천광역시장 박찬대입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입니다. 희망찬 비전을 먼저 말씀드려야 마땅하지만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 이음 올해 예산이 다음 주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냅니다. 인천 이음 캐시백은 누군가에게는 한 달 살림의 숨통이었고 소상공인에게는 손님을 부르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드리는 지금 제 마음도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인천 이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 전체가 지금 심각한 비상 상황입니다. 하지만 곪은 상처를 덮어두고 새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취임 첫날 약속 드린 대로 어렵고 불편한 일일수록 제대로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마주한 뼈아픈 재정 현실을 숫자 그대로 숨김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도 인천 이음 예산은 반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올해 인천 이음 예산은 2,581억 원입니다. 지난 한 해 예산이 1,547억 원이었으니 상당한 예산이 인천 이음 정책에 반영됐지만 잘못된 운영으로 예산은 반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선거에 급조한 것은 정확하지 않은 예산 추계로 이어졌고, 그렇게 인천 이음 2,581억 원의 예산은 다음 주 중 소진되어 평소에 드리던 10% 캐시백조차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재정 비상 상황입니다. 둘째, 인천 이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 재정 전체가 위기입니다. 민선국이 인수위 보고를 통해 확인한 인천의 재정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담겼어야 할 필수 사업비 6,441억 원이 반영되지 못한 채 책임이 미뤄져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를 최대치인 2,200억 원까지 동원해도 메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부담은 올해로 그치지 않습니다. 전임 시정부가 임기 하반기에 쏟아낸 28개 정책 상당 부분은 2027년 이후 비용을 치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선국이 임기 동안 추가적으로 짊어져야 할 몫만 1조 4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끌어다 쓴 기금의 상한도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두를 더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민선국이 재정 부담은 약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의 살림은 가계와 기업과는 다릅니다. 걷어들인 세입의 대부분은 공무원의 인건비, 복지지출, 법으로 정해진 경비처럼 이미 쓸 곳이 정해진 돈입니다. 그 중에 시가 자유롭게 대량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윳돈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결국 갚아야 할 빚은 늘어나는데 그 빚을 감당할 여력은 빠듯한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인천 이음에 대한 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이음 예산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캐시백을 지금처럼 이어가려면 남은 하반기 내내 빚을 내어 메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임 시 정부가 예산은 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확장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모든 부담이 시민 여러분께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재정 위에 또다시 빚을 얻는 일은 실태도 다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 이음은 시민 여러분께 소중한 제도이기에
더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시장으로서 이 짐을 시민 여러분께만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셋째, 당장의 미봉책 대신 근본을 바로잡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흔들렸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캐시백을 이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저와 우리 공직자들이 더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거운 빚 위에 또 빚을 얻는 일은 더 큰 짐만 남길 뿐입니다. 저는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수위원, 공직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수없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 왔습니다. 고심의 결과 하나의 원칙에 이르렀습니다. 선실태 파악 후 책임행정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시장인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인천 이음 캐시백 지급을 부득이 일시 중단합니다. 원인도 모른 채 환자를 수술대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재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위에 반드시 책임있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 멈춤은 인천 이음을 지키기 위한 멈춤입니다. 부디 여름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인천은 비상 경영에 돌입합니다. 말씀드린 선실태 파악을 위해 먼저 재정의 실상을 파악할 기구를 두겠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실무진이 함께하는 재정예산 개혁 TF를 오늘부터 즉시 가동합니다. 단장은 송현석 전 인수위 부위원장이 맡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 재정을 깊이 들여다본 분위기에 지금의 실태를 누구보다 정확히 짚어낼 것입니다. TF는 숨은 부채와 낭비 요소를 낱낱이 찾아내고 인천시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 약속을 미루는 아픔을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제 공약을 서둘러 챙기는 일보다 무너진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취임하자마자 드린 약속을 곧바로 지키지 못하게 되어 깊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방식으로는 더 큰 위기를 부를 뿐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더 멀리 내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아픈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기는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똑바로 마주하고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부터 풀어낼 때야 비로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의 멈춤은 물러섬이 아닙니다. 더 멀리, 더 바르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재정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대로 인천 이음 캐시백이 하루빨리 시민 여러분께 돌아가도록 저와 우리 공직자들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일수록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투명하게 보고드리고 정직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단단해진 인천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끔찍한 이슈로 인해서 재정 비상 상황이 됐는지 좀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혹시 그런 이슈가 있다면 어떤 끔찍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우선 세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아까 시장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시 재정의 경우는 그 일반 회사나 개인 재정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저희가 복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라서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은 게 이번 때 와서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예, 글로벌 이코노미 김양훈 부장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 공직자들 유정복 시장 때 다 공직자들이십니다. 전 시장 때. 그런데 왜 그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공직자들 우리 그 시민 혈세를 가지고 봉급타고 다 그러시는데 정말 이 참담합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이응카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기까지 왜 그렇게 감추고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공직자들은 분명하게 시민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기 지금 공직자분도 계시지만 민간에서 참여하는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좀 소개해드리면은 저 맨 끝에 회계사시고 지금 재정 전문가이신 오현석 회계사님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예산 전문가이시고 민선 7기죠? 예, 7기제 재정 특보로도 하셨던 박준복 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국회 예정처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셨고 재정을 전문하신 최은동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하죠.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이야 이번에 들어오신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조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점검하고자 지금 인천시의 재정 담당 공무원분들과 민간 전문가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박경호 차장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조금 덧붙이면 애석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은 감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감세 조치로 인해서 지방정부가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지금 16개가 됐죠. 그 이전에 17개 시도 방역정부 또 250개가 넘는 기초정부에서 예산적으로 조금씩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누적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와서 이제 반도체 수출로 인한 경기 회복이 있지만 이것은 특정 분야고 전반적으로 아직 경제나 또 우리 서민들의 소비가 어려운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현금성 사업들도 많이 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TF가 만들어지면 이런 현금성 사업들에 대해서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좀 재검토하고 주어진 예산이라는 조건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지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을 세우는 것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재정 TF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OBS 한남 그 TF는 언제까지 기간은 얼마나 생각하시고 운영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인천 이음 혜택만 중단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중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이제 차질이 우려되는 것들이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2달에서 2달 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치는 마감 일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프로세스는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까지 고민하자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인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민선 8기에 진행됐던 사업들 중에 어떻게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지 또는 사업의 폐지라든가 존속 또는 발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예산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어서요.
시간이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답을 드리면 일단 이음을 중단합니다.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요. 이음을 계속하게 되면 다른 복지 사업이라든가 현금 사업, 다른 사업들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뜻에서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이제 메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예정된 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중부일보 중부일보에서 부정합니다. 혹시 아까 그 현금사업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있다고 하셨는데 뭐 다시 인천 이음을 앞으로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것도 혹시 예상이 될지. 이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금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과 그 효과성에 비례하는 효율성이 어떤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요. 이음은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중부일보 마이크. 김수혜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에 인천 이음 말고도 농어민수당 인상이라든지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그 저예산 사업도 좀 있었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요거 역시 좀 빠르게 저희들이 살펴보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유수원 마이크. 시장님 설명하실 때 그 기금 상환을 포함해서 지금 향후 재정 부담 규모가 5조 5천억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일단 TF 전에 인수위 때 파악한 금액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좀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기금 상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기금 상환? 예를 들면 통합관리 기금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좀 네, 마이크 나와서. 최한동입니다. 통합관리 기금은 원래 이제 형식적으로는 9천억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이제 1,000억 정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 거치하고 3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상환금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5조 5천억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이게 향후에 좀 다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하고 뭐 좀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실 수 있는지 좀. 지금 인수위 기간에 파악된 그 잠재부채를 포함한 규모가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그 어떻게 될 거냐를 지금 예측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네, 그렇게 좀 보고요. 향후에 저희 그 재정 TF에서 논의된 바들은 저 내용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시장님과 논의를 통해서 시민분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뉴스 좀. 이 정도 하셨죠? 마지막으로. 뉴스좀 정미세 기자인데요. 지금 그 이 유인물을 보면은 그 전임 시장에 대한 비평적인 게 많이 들어 있는데 지금 그 여기 보면은 현수막에 걸렸듯이 TF 팀 발족 기자회견이거든요. 근데 TF에 관한 상세한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언제쯤 그 발표를 하실 건지. 예, 그거를 지금 단정적으로 뭐 며칠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 못 드리는 걸 좀 소홀스럽게 생각하고요. 가능한 한 준비되는 내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면은 그 정책, 그 후원 일지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그 정치학자가 정권과 체제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야기하신 분인데요. 효과성에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 방향에서의 이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잘하나 못하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을 따집니다.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 효과성을 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효과성의 기준을 가지고 민선 8기의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다음에 민선 9기는 이런 효과성과 효율성의 기준을 가지고 공적 가치에 부합하게끔 어느 정책을 더 중심에 세워야 되고 그거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기본 방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에게, 특히 기자분들을 통해서 시민분들에게 저희들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가감 없이 그리고 덜어냄 없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활동 기간을 내부적으로 두 달 반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방향성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다른 문제랑 달리 좀 민감한 주제가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내용을 들고 나오는 것은 좀 책임성이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좀 준비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십사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저 뭐냐면은 유종국 인천시장 때 선거 유종국 후보 때 말입니다. 선거 공약에서 많은 이인카드 확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냈어요.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내가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공직자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저기 계신 분은 이제 공직자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정정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그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공약 자체를 갖다가 공무원들이 좀 거부를 안 했는지 참 그게 너무도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정책적 또는 정책 결단에 대한 책임은 선출직 공직자가 지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직업공무원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물으시거나 책망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이전 시장님과 그 시장 주변에 계셨던 소위 말하는 어공분들이 지시해야죠. 그분들이 지시하시고 나가신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늙은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왜 당신들은 그것을 저항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할 얘기도 분명히 하신 분도 계시고 우려도 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를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 역시 지금 이런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숙명이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하도록. Worry Broadcasting System, Incheon.